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89페이지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자, 루프 배전 방식, 환상식이죠? 루프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네, 옳은 것. 루프식이 뭐예요? 자, 우리 보기를 좀 잠깐만 좀 참고를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 루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배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배전 방식 이런 게 있죠. 우리 가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식. 가지식이 뭐예요? 변전소로부터 그냥 가지식으로 내가 수영가에서 원하는 대로 따져주는 게 이게 가지식이죠. 이게 가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루프식을 이제 물어보는데 루프식은 환상망이에요. 환상망. 서브스테이션이 있으면 이거를 망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부하를 이렇게 따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환상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네트워크 방식이라는 게 있고, 뱅킹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뱅킹 방식은, 뱅킹 방식이다 그러면, 이 뱅킹 방식은, 서브스테이션에서부터 전원을 하나 끌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 보호계전기 달고, 그 다음에 변압기 있고, 여기에 부하측을 전부 다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놓은 게 뱅킹 방식입니다. 이렇게 부하측을 병렬로 연결해 놓은 게 뱅킹 방식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요. 이거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식이 뭐냐면 그냥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네트워크식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배전선로를 구성해 놓고 다시 또 배전선로를 더 구성하고 이걸 서로 네트워크를 막 이렇게 연결한 거야. 여기서 부하 따주고 여기서 부하 필요한 데 따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가장 경제성이 있지만 정전으로 보면 무정전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 경제성으로 보면 가장 그 다음 비싼 거겠지만, 뭐예요? 얘는 변압기 이용률도 높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호계전도 점점 쉬워질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지식 같은 것들은 뭐예요? 그냥 보호계전, 정전 만약 하는 거 했는데 생겼다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딸려있는 모든 부하들이 다 정전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게 가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전압 강화가 적은 이점이 있다? 루프식은 가지식을 기준으로 했네요. 가지식에 비해서 뭐예요? 전압 강화는 적습니다. 답은 1번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은 보시면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반면 전력 손실이 크다? 가지식에 비하면 시설비가 상당히 비싸게 들어갑니다. 2번은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부하 밀도가 적은 농어촌에 적당하다. 농어촌에 적당한 건 어떤 거예요? 가지식이죠. 3번도 아니고요. 4번에 보면 고장시 정전 범위가 넓은 결점이 있다. 루프식은 가지식에 비해서 고장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왜? 부하가 여기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디만 끊어주면 돼? 여기하고 여기만 끊어주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여기에 또 옆에 부하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쪽으로 전원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전 범위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지식은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다 끊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 앞에 또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부하들이 있는데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요거 고장 제거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다 끊어버려야 되잖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식과 루프식을 비교한 거네요. 그죠? 그 루프식 비교한 것 중에 1번은 아닙니다. 1번이 맞다. 전압 강화가 작은 이점이 있다. 누가? 가지식에 비해서 얘가.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자, 22번은 한대의 주상변압기의 역률 늦음 코사인 세타1, 유효전력 P1의 부하와 역률 코사인 세타2, 유효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접수되어 있다.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피상전력은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네요. 한 대의 변압기에 부하가 2개가 있답니다. 이렇게 부하가 2개가 걸려 있는데 한 대의 피상전력이 있고요. 여기 당연히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유효전력은 얼마? 유효전력은 P1 kW고 코사인 세타 1이랍니다. 얘도 부하가 있는데 P2 kW의 코사인 세타 2로 이렇게 부하를 쓰고 있답니다. 이것의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피상전력 2는 어떻게 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피상전력은 VA니까 뭐로 해야 돼?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얘가 kVA가 계산되겠죠. 당연히 얘도 kVA 피상전력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피상전력은 킬로와트를 P1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 1으로 나누면 구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지. 우리 피상전력을 구하라 했으니까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피상전력은 합을 P1 유효전력에다가 또는 뭐 이렇게 제2의
무효 전력을 합성해도 구할 수 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피상 전력은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 합성은 뭐예요? 유효 전력 실수분과 허수분 무효 전력의 벡터 합성에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피상 전력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효 전력에다가 무효 전력을 벡터적으로 합성하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실수와 허수의 벡터 합성이다 이거죠. 그 피상 전력을 변압기 측에서 볼 때 합성해봐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P1의 유효 전력에다가 Q1의 무효 전력에다가 플러스 P2의 유효 전력에다가 P2의 무효 전력을 계산해내면 합성으로 벡터적으로 합성하면 거기에 변압기에 걸릴 수 있는 피상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효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은 P1 플러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한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실수분은 허수분은 어떻게 하면 돼? 허수분은 제2의 Q1 플러스 Q2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답이 있나요? P1 플러스 P2에다가 이런 답은 없네요.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얘를 이렇게 계산하는 거네. 벡터 합성은 P1 플러스 P2의 자승 플러스 Q1 플러스 Q2의 자승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Q1, Q2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Q1, Q2 값을 구해서 넣으라고 돼 있네. 그죠? 구해서 넣으면 되겠네. Q1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T의 이거 P1에다가 탄젠 세타에서 무효 전력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 Q2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P2에다가 뭐 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 2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쓴다면 피상 전력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P1 플러스 P2의 자승에다가 플러스 Q1은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 P1의 탄젠트 세타 1, P1의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의 뭐예요? 탄젠트 세타 2다. 탄젠트 세타 2로 자승을 취해주면 구할 수 있겠다. 이런 답은 있나요? 네, 이런 답은 3번에 보니까 있네. 3번. 피상 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떻게 구해요? P1 킬로와트를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도 kVA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피상 전력은 뭐예요? 그 실수와 허수의 합성된 값이잖아. 그죠? 합성값 그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크기를 구하면 된다. P1은 실수분이고 Q는 허수분이니까 두 개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P1 플러스 j2의 Q1 그러니까 벡터 합성해주면 되는 거죠. P2도 마찬가지겠지. 여기에 나와 있는 PA2 피상 전력도 마찬가지. P2에다가 실수분에다가 허수분을 합성해주면 될 것이다. 천천히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하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그랬는데 차단기는 당연히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고요. 우리 답은 1번인데요. 달로기는 얘는 소호 능력이 없습니다. 소호 능력이 없다. 소호 능력이 뭐야? 아크를 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달로기는. 그러면 이 달로기를 달아놓고 예를 들어서 부하가 달려있다. 이렇게 부하가 있다라면 얘를 온오프 할 수 있다 없다. 왜? 이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DS를 온오프하면 뭐가 딸려 나온다는 거야? 아크가 딸려 나와서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조작자에게 아크가 감전되거나 화상을 입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DS는 반드시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없고 개폐할 수도 없고 뭐 해야 된다고? 무부하시에만 DS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오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달로기가 될 거고요. 24번으로 갑니다.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용 소리액터의 인덕턴스 L은 단 선로 한 선의 대지 정용량을 C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소호 리액터 계통을 그려보죠. 소호 리액터가 뭐예요? 소호 리액터가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방식을 리액터를 이용해서 접지했다는 거죠. 접지를 하고 이렇게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하고 있는데 얘 L의 크기는 그냥 무작정 L의 크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얘 선로들은 대지와 C로부터 뭐 되고 있겠어? 평상시에 충전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얘 CS에 의한 C 정전 용량과 L 값을 뭐 해놨다는 거야? 평상시에 뭐 해놨어요? 공진을 잡아놨습니다. 공진을 잡아놨는데 전기가 흐르는 전기 각속도 오메가에다가 L을 곱한 것과 뭐를 공진해 놓은 거야? 이 3CS를 3오메가 C를 뭐 해놨다고? 서로
병렬공진을 잡아놨습니다. 병렬공진을 잡아놓고 이때의 L값을 구하래. 이걸 우리는 소리액터 접지라고 합니다. 병렬공진을 잡아놓고 L값을 구하랍니다. L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3에다가 오메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자승의 C분의 1이 되겠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또 이걸 좀 더 풀어놨네요. 3에다가 오메가가 2파이 F 값이죠. 2파이 F의 자승 C분의 1로다. 이렇게 공진을 잡아놨다. 그래서 다음 몇 번에 있어? 4번에 이렇게 잡아놨다. 우리 접지 방식이 몇 가지가 있죠?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 소리액터 접지.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서의 공진 조건이다. 이것이. 오메가 L은 3 오메가 C분의 1이 공진 조건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가시면 피대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그랬어요. 피대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그랬어요. 자, 무슨 소리냐? 선로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1차 측에다가 피대기를 설치합니다. 피대기를 설치하는데 그 피대기를 뭘로 다 만들어놨어요? 직렬갭과 특성요소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특성요소로 다 만들어놨고요. 이 직렬갭이 있는 이유가 뭐야?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상전압이 500kV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전압이 쳐져서 뇌가 쳤다 이 말이야. 500kV짜리에 뇌가 치면 그 뇌에 의해서 그 뇌전류를 방전해야 되는데 이 직렬갭을 가지고 방전하겠다 이 말이야. 어떻게 방전하는 거예요? 이건 충격파잖아. 충격파가 들어오면 그 충격파에 의해서 얘가 방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는 직렬갭은 저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저항값이 제로로 변하면서 얘를 아크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아크로 연결시키면서 얘를 지락을 만듭니다. 이때 들어온 게 뭐예요? 충격파죠. 이 충격파에 의해서 방전을 시작한 거죠. 예, 직렬갭에서 방전을 시작한 겁니다.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충격파가 들어왔다 그래서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피레기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느냐?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의 값이니까 당연히 최대치겠죠. 최대치. 최대치가 걸렸을 때 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직접 접지. 직접 접지. A상, B상, C상 변압기의 끝부분을, 중성점을, 끝부분을 같이 묶은 다음 중성점, 그걸 중성점을 접지를 해놓은 걸 직접 접지라고 하죠. 26번은 직접 접지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변압기 코일이 있습니다. 변압기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있습니다. A상, B상, C상이 있습니다. 그 중성점 끝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시작점은 전부 다 상전압으로 쓰고 상으로 쓰고 중성점의 끝점을 직접 이렇게 동선이나 철선으로 접지해 놨습니다. 이럴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보기부터 좀 보시면 1번에 변압기의 절연이 낮아진다. 변압기 절연이 낮아진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 대지는 전위가 몇 볼트죠? 0볼트지. 대지 전위는 0볼트입니다. 그러면 얘를 철선으로 또는 동선으로 이렇게 직접 접지해 놨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중성점의 전위는 0볼트가 되겠죠. 중성점의 전위는 몇 볼트? 전위의 차가 없는 0볼트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자전압은 얘가 예를 들어서 3, 4, 5 선로다 그러면 단자전압은 누수 3분의 V만큼 단자전압이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절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절연을 0볼트 쪽은 절연을 안 해도 되고, 그죠? 나중에 저 단자쪽에 가면 계단 쪽으로 이렇게 전원을 강화해야 되겠네. 근데 계단 쪽으로 이렇게 절연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당연하죠. 뭐 코일 하나 가지고 계단처럼 절연했다고 안 되니까 얘를 어떻게 저감 절연 해버리죠. 이렇게 저감 절연 합니다. 그만큼 절연비를 아껴서 저감 절연 한다. 그래서 절연이 낮아진다. 1번 맞고요. 2번 지락 전류가 커진다 그랬는데 직접 접지에서의 지락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 전류가 대지에다 지락하는 거지. 이렇게 지구상에 지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구에 지락하니까 그 지락 전류가 나중에 중성점하고 어떻게 되냐? 단락이 돼 버리죠. 선로를 대지를 통해서 단락이 됩니다. 그 단락 전류가 얼마나 크냐? 3I0만큼 대단히 커집니다. 단락 전류가 커진다. 자, 세 번째, 지락 고장 시 중성점의 전위는 높다가 아니라 낮습니다. 지락이 발생을 하면 큰 지락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기 전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지락되지 않은 건전한 상, A상, B상, 만약에 C상이 지락됐다 그러면 A상이나 B상의 지락점의 전위 상승은 타 접지 방식에 비해서 가장 낮게 전위가 상승됩니다. 얼마? 1.3배.
델타 결선에서의 전위 상승은 얼마가 되느냐? 루트 3배가 됩니다. 소리액터 접질했다. 소리액터 접질했다. 이때의 전위 상승은 루트 3배 이상의 전위가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전위 상승이 가장 낮은 방식이 되겠죠. 직접 접지가 전위 상승이 높다가 아니라 낮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될 거고요. 4번은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크다. 왜? 지락전류가 크다 보니 그 지락전류가 큰 것이 뭐야? 암배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면서 자괴권을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던 통신선에 뭐를 일으키는 거야? 전자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대단히 큽니다. 가장 큰 게 누구야? 직접 접지.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가장 적은 건 누구예요? 소리액터 접지. 답은 몇 번? 3번에 있네요. 다음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27번은 환상선로의 루프식이죠.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산 방식은 환상선로랍니다. 루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루프가 뭐야?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루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루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산 방식은 그랬어요. 자, 이 루프 방식은 수용가를 어떻게 주는 거야? 이렇게 파이형으로 해서 부어주고 뭐 또 얘는 여기서 T자로 따가지고 파형으로 주고 여기다 부어줬겠죠. 이렇게 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전원은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부하전류는 어떻게 흘러가겠어? 이렇게 흘러가겠죠. 양쪽으로 흘러갑니다. 고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발생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 뭘 설치해서 OCR 설치해서 과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OCR 계전기갖고 차단해버리면 되는데 이 전류가 이렇게 돌아오는 전류인지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돌아오는 전류가 만약에 끊어버렸다. 과전류가 흘러서 그러면 여기 있는 부하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여기 부하 계속해서 이렇게 나갔을 텐데 다 죽을 거니까 최단거리로 방향성을 읽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최단거리를 잘라버리겠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를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야? 방향성 계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몇 번 했어요? 방향거리 계전기 2번에 있네. 2번. 아시겠죠? 자, 28번으로 가죠. 기력발전소의 4만이죠? 4만 kWh를 4만 kWh. 그러면 전력량이 주어진 거지. 우리 전력의 단위는 뭐예요? 원래 전력의 단위 P는 킬로와트잖아. 시간까지 곱해졌으니까 전력량이 되겠죠. W는 PT란 말이에요. 그죠? 왜? 킬로와트에다가 시간 아워를 곱했으니까 전력량이 주어진 거야. 4만 킬로와트아워를 발전하는데 필요한 발열량.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H라고 했네. H 발열량이 얼마? 발열량이 860. 기본 단위가 주어졌습니다. 킬로칼로리 파 킬로그램이 주어졌습니다. 1kg의 연료를 소비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냐? 860이라는 겁니다. 석탄이 60톤. 석탄 양을 M이라고 했나요? 석탄 양을 M이라고 하고 60톤이랍니다. 60톤. 얘의 기본 단위는 1kg을 뗐을 때 발열량이기 때문에 뭐로 바꿔줘야 돼?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톤을 뭘로? 1시간당 사용한 연료의 양을 톤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뭐로 환산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톤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0 곱하기 10에 3승해야지만 몇 킬로그램 파 아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발전소의 연료를 계산하라. 이때 이 발전소의 연료를 계산하라. 이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연료량 M에다가 H분의 860 PG가 됩니다. PG 곱하기 당연히 100%가 해야 되겠지. 이걸 다 있으면 860 곱하기 얼마 됐어요? PG 발전량이 주어졌는데 그 양이 4만이 주어졌고요. 곱하기 100%하고 분모에는 M이 얼마라 그랬어? 석탄 사용량이 60톤이라 그랬으니까 60 곱하기 10에 3승 해줘야지만 킬로그램이 소비된 거죠. 곱하기 H가 발열량이 얼마라고 주었어요? 860이라네요. 그럼 865 지워주면 결국 얼마 남냐? 66.7%가 나온답니다. 다음 몇 번 했어요? 2번. 자, 다음 29번으로 갈게요. 29번은 여러분들이 그 표를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시험장에 가서 풀어보시려면 풀어보시겠지만 표를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3상 4선식 배정 방식에서 한 선당의 최대 전력은 그랬어요. 3상 4선식에서 한 선당 최대 전력은 그랬어요. 선당 최대 전력이라 했습니다. 최대 전력은 뭐를 기준으로 이걸 환산해 봐야 되는 거야? 3상 4선은 당연히 단상 2선 가장 기본이 되는 단상 2선에 대해서 3상 4선은 어떻게 되는데 최대 전력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없지만 단상 전력에 대해서 3상 4선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상 4선은 전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전력 표를 좀 참고하시고
전력량은 어떻게 나오냐? 3상 4선에서 한 선당이라 그랬으니까 각 상에 뭘 측정한 거야? 전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뉴트럴선, 그러니까 3상 4선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고 여기 R상, S상, T상 있는데 이 뉴트럴하고 뭘 잰 거야? 얘하고 한 상, 얘하고 한 상, 얘하고 한 상의 전력을 측정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전력을 3VI 코사인 세타 측정했다 이거야. 3VI. 왜? 전류 I가 평형되어 있는 겁니다. 전류 I가 평형되어 있기 때문에 3VI 코사인 세타인데 얘는 몇 가닥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네 가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자, 3상 4선을 단상이선하고 비교하라 그랬는데 단상이선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단상이선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선 두 가닥이고 이때의 P는 한 선당이라 그랬으니까 P는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얘 뭐 나와? P 나오면 VI 코사인 세타 나오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 이것과 단상이선과 얘를 비교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단상이선은 어떻게 된다? 서로 단상 2선분의 3상 4선을 비교해보면, 전력량을 비교해보면, 단상이선은 얼마? 뭐, 코사인 세타 다 지우기로 하고, 2분의 VI. 그 다음에 3분의, 4가닥이죠. 4분의 3VI. 이거 해보라는 거지. 그럼 VI 이렇게 지워지면, 뭐만 남어? 4분의 2 곱하기 3이 남나요? 그러면 4분의 얼마야? 2, 3은 6. 6이 되죠? 몇 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야? 1.5배가 없네요. 잠시만요. 3상 4선을 하나만 비교해보라 그랬네. 하나만 비교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4분의 3이 나오는 거죠? 3상 4선만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단상 2선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것만 가지고 계산해봐라. 한 상에 전력을 비교해봐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4분의 3 VI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야? 0.75가 나오죠? 0.75가 나옵니다. 단상이선에 비해서 3상 4선의 전력을 비교해봐라 할 때만 뭘로 나누면 되는 거야? 얘를 2분의 1, 0점으로 나누면 그게 얼마겠대요? 1.5배, 150%의 뭐가 나오는 거야? 전력을 더 전송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3상 4선만 비교해보라는 거네. 3상 4선만 한 선당의 전력을 비교해봐라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0.75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 자, 그 다음 몇 번을 가시냐면 30번으로 갑니다. 30번도 가끔 시험에 이 문제가 바뀌지도 않고 나오죠. 순서도 안 바뀝니다. 순서도 안 바뀌고 나옵니다. 그림은 유입 차단기의 구조다. A의 명칭은 그랬어요. A가 어디에 있어요? A가 우리 차단기, 유입 차단기, 오일 차단기에 보면 맨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A가 뭐냐면 걔가 가동 접촉자입니다. B가 뭐냐면 고정 접촉자예요. B가 고정 접촉자고 뭐 C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승강관입니다. 그리고 D는 뭐예요? 절연통이죠. 그러니까 절연 라이너라고 합니다.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 이건 변하지 않으니까 꼭 좀 봐두시고요. 31번. 전력계통의 전압조정과 무관한 것은 그랬어요. 전압조정.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중에 크게는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압을 간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에 뭐가 있다? 전압을 직접 탭을 이용해서 권선 양을 조정하면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식에 IV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유도 전압 조정기가 있고요. 뭐 또는 66kV 이하 변전소에 가면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정지형 전압 조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전압을 조정하는 거고요. 간접 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간접 조정하는 방법은 이거죠.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느냐 계통에,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진상을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한다 그러면 걔가 전압이 뭐 되고 전압이 상승될 것이고, 만약에 지상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한다 그러면 전압이 뭐 되는 거예요? 저하될 겁니다. 왜? 무효전력을 조정함으로써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전압을 조정하겠다. 그게 간접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참고로 해서 보기를 보시면 전력계통의 전압 조정과 무관한 것은 1번 보시면 발전기의 조속기. 조속기는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이라든가 증기량을 그 어떤 터빈 속도를 가지고 검축을 해내서 터빈 속도를 뭘로 다 조정하는 거야? 터빈 속도는 증기의 양, 물량으로 터빈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조속기가 물량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물량을 더 늘리고 증기량을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면 무효전력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조속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 2번 보시면 발전기 전압 조정, 그 다음에 전력 콘덴서 SC 갖고 진상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력 블로 리액터 가지고 지상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전압을 조정하는 거죠.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2번으로 갈게요.
자, 32번은 기력발전소의 열사이클 중 제열 사이클에서 제열기로 가열하는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제열기가 뭐냐면 우리 보일러 이제 발전소에 가시면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에서 뭐 하는 거야? 물 데펴 가지고 증기로 만들고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럼 터빈을 돌리면서 터빈 축에 달려 있는 발전기가 회전하면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력발전소죠. 32번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보일러가 있고 거기에 나온 증기를 더 뜨거운 증기로 만드는 과열기가 있고요. 그 과열기를 나온 증기가 약 530도에서 580도쯤 되는 증기를 가지고 터빈에 공급해 줍니다. 터빈에 처음에 100도도 안 되는 차가운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야? 이런 보일러에서 불을 떼고 과열기에서 더 과열을 시켜서 증기를 만든 다음 그 증기를 터빈에 보내주는데 그 터빈에 들어간 증기가 이쪽에 출구 쪽에 온도가 낮다면 온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터빈 온도 차이에 의해서 그 증기가 쭉 밑으로 빠지겠죠. 그 빠지는 속도를 이용해서 여기다 뭘 달아놓는 거야? 터빈 날개를 달아놓고 터빈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럼 그 터빈 축에 뭐가 달려 있어? 발전기를 달아놓고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좌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증기가 한번 일어나고 났는데 아직도 뜨겁긴 하지만 압력도 빠지고 뜨거워졌지만 그래도 또 더 데펴서 다시 한 번 더 이용하고 싶은 거야. 그럴 때 뭘 사용한다? 이따 제열기라는 걸 달아서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제열기에서 데피고 나온 증기를 더 온도를 올려서 2차 터빈에 보내주는 거죠. 그럼 2차 터빈에서 또 일을 하고 다시 또 그 나온 증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복수기 쪽으로 보내고 복수라는 게 뭐예요? 증기가 물이 되는 거죠. 왜? 복수기의 온도는 약 4도에서 10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차가운 물을 어떤 순환계통을 만나면 뭐가 되겠어? 당연히 물로 변하겠죠. 물로 변하면서 걔가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보일러로 공급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제열기로 가열하는 게 뭐냐요? 이 제열기. 증기를 가열하고 있잖아, 증기. 그죠? 물을 가열하는 게 아니라 증기를 가열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3번으로 갑니다. 33번은 파동 임피던스 Z 또한 선로의 종단에 파동 임피던스 Z2의 변압기가 접수되어 있다. 지금 선로에서 파고 2완 600kV의 전압이 진입할 때 접속점에서의 전압 반사파의 파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선로가 있습니다. 2차 측에 뭘 달았냐면 TR 달아놨는데 그 TR의 임피던스가 얼마라 그랬어요? 얘를 Z2라고 하고 그 임피던스가 1000ohm이랍니다. 그 다음 1차 측의 파동 임피던스 Z2는 500ohm이랍니다. 자, 이상전압이 쳤어요. 이상전압이 쳐서 입사파가 들어옵니다. 그 입사파의 크기가 2완이라고 하고 600kV랍니다. 600kV가 크기가 들어왔는데 이 입사파가 들어오면 서로 임피던스가 틀리기 때문에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뭐 하겠어? 투과해버리겠죠. 그 투과파 전압을 반사파 전압을 구하라 그랬나요? 반사파 전압을 구하라. 얘를 E2라고 하죠. 반사파 전압을 구하라. 투과파 전압을 우리 E3라고 한다면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반사한다 그랬으니까 이 투과파 전압을 구해라. 투과파 전압 E2는 어떻게 계산되죠? Z1 플러스 Z2분의 반사파 구하는 거니까 반사파는 Z1 플러스 Z2분의 Z2 마이너스 Z1에다가 입사파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투과파도 한번 구해볼까? 투과파 E3는 어떻게 구해요? Z1 플러스 Z2분의 뭐예요? 2Z2 곱하기 2완 해주면 입사파의 크기를 곱해주면 얘가 뭐 구해진 거야? 투과파를 구한 것이고 지금은 반사파 구하라 했으니까 반사파는 어떻게 구한다?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한다. Z1이 얼마라 그랬어? 500 플러스 Z2는 얼마? 1000ohm이다. 여기에 Z2가 얼마? 1000 마이너스 Z1은 얼마? 500 곱하기 몇 킬로볼트가 추가됐다고? 600kV가 입사됐다 이거야. 입사된 크기를 곱해주면 얼마가 나온답니다. 얘가 얼마야? 200kV가 나오네. 200. 반사가 200이 되고 투과는 얼마 되는 거야? 나머지 400이 투과됐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에 있네요. 1번.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 34번은 154kV 투투라인 40MVA인 삼상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가 14%다. 1차 측으로 환산한 리액턴스 오hm 값을 구하랍니다.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거지? 34번은 이렇답니다. 우리 퍼센트 Z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평형 계산이다. 퍼센트법, 오음법, 피우법에서 퍼센트 Z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ZI 곱하기 100%다. 분모 분자의 2를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2자승분의 2의 ZI 곱하기 100이다. 자, 2자승분의 얘는 뭐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2에다가 i를 표시할 때 P로 다 표시할 수 있겠지?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는 거 아니야? 전압에다 전류 곱하면 PZ 곱하기 100%다. 얘 이때의 단위가 볼트다. 얘 이때의 단위가 볼트 암페어다. P가. 얘는 볼트다. 얘를 뭘로? 킬로볼트로, 얘는 kVA로, 그 다음에 뭐는 상전압은 성가전압으로 다 바꾸면 결국 퍼센트 Z는 어떻게 나와요? 10 V자승분의 P, Z라는 식으로 나타나죠. 이것도 퍼센트 Z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 공식을 쓰든지 어떤 공식 썼었어? 이 공식을 썼었다. 이때 전압은 볼트고 이때 전압은 뭐예요? 킬로볼트다.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어? 이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래? 임피던스 Z를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P분의 뭐 하면 돼? 퍼센트 Z에다가 10 V자승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전력이 얼마 주었어? 40MV가 주었습니다. 40. 이때 얘는 분명히 제가 뭐라 했어? 얘가 킬로볼트고 얘가 kVA라 했잖아. 그럼 40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돼? 3승을 해줘야지만 kVA로 바뀐 거죠. kVA 분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 주어졌어요? 14%. 리액턴스가 주어졌네. 리액턴스는 R을 무시했다는 거 아니야. 그냥 퍼센트 R은 무시하고 14% 곱하기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 154를 넣어야 돼요? 229를 넣어야 돼요? 154. 기준 전압, 가장 큰 전압 154에 자승이 들어가야 되겠지. 154. 왜 얘 그냥 154로 넣는 거야? 얘가 kVA이고 얘가 뭐라 했어? 기본 단위가 킬로볼트라 그랬잖아. 그러면 kVA로 고쳐서 넣었으니 얘도 킬로볼트로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얘도 kVA, 얘는 킬로볼트로 그냥 넣으면 됩니다. 이걸 또 단위 환산한다고 여기다가 10에 3승 해갖고 15만 4천에 자승하면 안 돼. 여기서 꼭 실수를 하는 거야. 여기서 얘는 kVA, 얘는 킬로볼트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83ohm이 나온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3번. 자, 35번으로 갈게요. 수압철관의 안찌름이 4m인 곳에서 유속이 4m/s이다. 예, 수압철관이 안찌름이 4m인 곳에 유속이 4m/s이다. 안찌름이 3.5m인 곳에서의 유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수압철관이 있는데 하나의 여기에쯤의 단면적하고 여기쯤의 단면적이 틀린 거예요. 얘 단면적은 얼마라 그랬어? 단면적이 아니네. 지름이 주어졌네. 지름이 주어졌는데 그 지름이 얼마? 4m랍니다. 여기가 4m고 여기에 지름은 얼마로 주어진 거예요? 3.5m로 주어진 겁니다. 이때 속도는 여기에서의 속도 V1이라고 할게요. 얘가 얼마? 4m/s고 이때의 속도 V2를 구해보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건 뭐야? 연속의 원리에서 수력학에서 연속의 원리를 아셔야 돼. 연속의 원리에서의 Q1는 뭐와 같아? Q2와 같다. 그 무슨 소리야? 여기서의 유량과 여기서의 유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만 단지 단면적이 틀리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변할 뿐이죠. 여기서는 속도가 느릴 거고 여기서는 속도가 좀 빠를 뿐이지 그 어떤 유량에는 유출입이 없다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Q1은 뭐예요? 단위가 뭐야? Q1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세크잖아요. 얘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 여기 Q2 세제곱미터 세크하고 같다 그랬죠. 결국 얘들은 뭐야?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뭘 갖고 있는 거야? Q1은 어떻게 돼 있어? A1에다가 V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1은 단위가 뭐야? 제곱미터고 속도는 단위가 뭐예요? 메타파 세크니. 얘들 합치면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미터파 세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고로 Q1은 A1 V1 해주면 되는데 걔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Q2인 A2 V2와 같더라. 그렇죠? A2와 같더라. 여기서 V2 구하라는 거 아니야? V2는 어떻게 계산해요? V2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A2분의 A1에다가 V1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고로 A2는 뭐야? 단면적 A는 파이 R 자승 아니야? 그거를 구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V2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파이 R 자승분의 뭐 1이라 그래야 되나? 파이 R 자승 파이 2네요. 2의 자승분의 파이의 R1의 자승 곱하기 V1 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좀 각색했으면 파이의 2분의 D 해야지만 R 값이 나오는 거죠. 그거의 자승이니까 4분의 파이 D 자승이 나오겠네. 그죠? D 자승분의 D1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도 2. 그 다음에 4분의 파이의 D
1의 자승 곱하기 V1으로 표시하고 D가 여기 얼마로 주어진 거야? 4m고 여기다 뭐 넣으면 돼? D1은 3.5m 넣으면 되죠? 그래서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똑같으니까 지워주면 되겠네. 그럼 결국 얘는 뭐만 남어? 4의 D2라 그랬나? D2니까 얘가 3.5의 자승분의 4의 자승 곱하기 V1은 속도가 얼마라 그랬어? 4m/s라 그랬나요? 4m/s를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답 몇 번 했어요? 5.22 나온다네. 그죠? 풀이 확인하시면 5.2 뭐가 되는 거야? 속도니까 m/s 나오겠죠. 그래서 연속의 원리의 공식도 좀 아셔야 되고, 어떤 연속의 원리가 뭐냐 도대체. 이런 유량 Q1이나 Q2의 그 크기가 같더라. 그런 것도 좀 알아셔야 되고, 어떤 단면적을 반지름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공식도 좀 아셔야 되니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나와 있네요. 수압철관의 단면적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36번. 송전선의 페란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란티 효과가 뭐예요? 페란티.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느 때 일어나는 거야? 경부하 또는 무부하 시에. 그죠? 경부하, 무부하 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1번부터 보면 송전선로의 충전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무부하가 되면, 부하가 없으면 무부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지와 충전에 의해서, C에 의해서, C가 충전될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C가 충전에 의해서, 정전 용량에 의해서 충전 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페란티 효과랍니다. 1번 맞고요. 2번, 페란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요. C를 저감할 수 있는 뭘 달아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SHR. 뭘 달아주면 된다? SHR. 블로 리액터 SHR을 달아주면 C와 뭐가 된다는 거야? 서로 상쇄가 되면서 무부하 시에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거죠. 3번. 장거리 선로에서는 정전화로 인하여 발생한다. 장거리 선로에서 발생하는 거지 단거리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상무효 전력을 공급했다. 지상을 공급해야지. 지상. 그죠? 지상을 공급해야 된다. 답 4번. 37번. 송전선의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송전선의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코로나 인계 전압 식을 써보면 되지. 코로나 인계 전압 식은 어떻게 돼요? 24.3 M0M1의 델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킬로볼트다 그랬는데, 코로나 인계 전압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 인계 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거. 인계 전압은 높은 게 좋은 거지. 왜? 코로나 인계 전압은 높아야지.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이잖아. 코로나가 개시한 전압이 높아야 코로나가 잘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인계 전압은 큰 게 좋은 겁니다. 이건 큰 게 당연히 좋은 거다. 좋은 것이다. 이 중에서 뭐를 키워주면 코로나 인계 전압이 커지는 거예요? 얘들 개수들을 다 키워주면 인계 전압이 커지는 거지. 자, 1번부터 볼게요. 상대 공기 밀도가 적다? 상대 공기 밀도가 적으면 코로나 인계 전압이 커지나요? 작아지지. 서로 비례하니까. 비례하니까 얘가 작아지면 얘도 작아진다. 답은 벌써 1번이네요. 그죠? 1번이고 경우가 아닌 걸 찾으라 했으니까 2번. 전선의 반지름과 성간거리가 증가했다. 반지름도 증가했고 성간거리도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계 전압이 커지는 거지. 날씨가 맑다. 날씨가 흐린 날은 얼마예요? 날씨 개수가 0.8이고 날씨가 좋은 날은 개수가 1로 올라가는 것이다. 낡은 전선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뾰족뾰족한 부분을 없앴다. 뾰족한 부분은 전이 경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둥글게 해줬다. 단면적을 키운 거나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8번으로 갈게요. 자, 38번. 단상 2선식 110V에서 저압 배전선로를 단상 3선식 220V로 변경하였다. 이때 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은 변경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겠는가? 단, 역률은 1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단상 2선식, 그러니까 110V하고 단상 3선식 110대 220하고 서로 비교해도 좋지만, 우리 프리처럼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단상 2선식에 110V를 쓰던 것을 전압을 몇 볼트로 승합한 거야? 220V 2배로 승합한 거죠. 그럴 때 전압 강하율을 계산하라는 거야. 전압 강하율은 어떻게 계산해요?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전압 강하가 몇 볼트 생겼느냐가 전압 강하율의 비죠. 그래서 전압 강하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는 어떻게 계산해요? 단상이니까 그냥 뭐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 계산할 수 있겠죠. 곱하기 100%가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다시 쓰면 얘를 V분의 얘 전류 I는 어떻게 계산해? V 코사인 세타 분의 P로 계산할 수 있죠. P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로다 표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다시 V가 밑으로 내려오면 법문수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야? V 자승이 되죠. V 자승분의 P 남고 코사인 지워지면 뭐만 남어? R 코사인 1이니까 R만 남고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남겠죠. 곱하기 100% 전압강화율은 이렇더라. 고로 전압강화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로 전압강화율 델은 뭐와 비례하는 거야? 전압의 자승에 반비례하더라. 결국 델은 전압이 몇 배 승합됐다 그랬어요? 2배 승합됐다 그랬으니까 분의 1 하면 얘가 얼마 되는 거야? 4분의 1로 전압강화율도 작아지더라 이거지. 답은 몇 번 했어요? 4분의 1배로 되더라. 1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우리 풀이처럼 이렇게 뭐 단상이선하고 진짜 단상삼선하고 비교해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아시겠죠? 답 1번. 39번. 역률이 0.8, 2800kW 부하의 전력 콘덴서를 설치하여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0.9로 계산하고자 할 때 QC는 어떻게 되느냐? 콘덴서 용량을 구하시오. 이렇답니다. 부하가 이렇게 있고 이때의 유효 전력이 2800kW랍니다. 이때의 역률이 0.8이었답니다. 이것을 역률을 계산하고 싶대요. 얼마로? 0.5로 계산하고 싶다. 그때에 여기 역률 계산하기 위한 요 콘덴서 용량 QC를 계산하고 싶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역률 개선 전에 무효 전력을 계산하고 그 무효 전력을 다시 역률 계산했을 때의 무효 전력 Q2를 계산한 다음 서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얘 용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QC는 이렇게 구하면 되네. Q1 Q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Q1부터 한번 구해보자. Q1은 어떻게 계산돼요? Q1이라는 놈은 P에다가 뭐하고 똑같아? 탄젠트 세타하고 똑같네. 자, 그러면 얘는 P에다가 P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이라고 하자. Q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역률 개선 후에 Q2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0.9로 들어갔으니까 0.9가 되겠죠. P에다가 얘도 역시 탄젠트 세타로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P에다가 탄젠트 세타 2로 하면 되겠다. 서로 이거 빼주면 되는데 얘 PP가 같으니까 같은 유효 전력이니까 P를 공통으로 묶어내고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가 얼마예요? 2800kW였었고 이때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이지. 코사인 세타 1이 0.8분의 사인 세타는 얼마? 0.6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에서 코사인 세타 2가 얼마로 계산했다는 거야? 0.9로 계산하고 그때의 사인 세타는 얼마야?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자승이 되겠죠. 이거 계산기 잘 누르시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744 kVA가 나온다고 했네요. 744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40번. 40번은 삼상 송전선로에서 선간 단락이 발생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삼상 송전선로가 있는데 선간 단락이 발생했답니다. 자, 직접 접지를 해놓고 발전기를 설치해놓고 이렇게 선로를 설치해놨는데 서로 이렇게 선간 단락이 됐답니다. 선간 단락일 때 상전압, 2B전압, 2C전압이 있는데 이때에 어떤 단락전류를 계산할 때 단락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선간 단락일 때 여러분들이 이거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Z1 플러스 Z2분의 2A로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선간 단락에서는 무슨 분 임피던스와 무슨 분 임피던스가 고려되는 거예요? 정상분 임피던스와 역상분 임피던스가 고려됩니다.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고려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선간 단락이 아니고 지락고장이 생겼다. 한 선이 지락됐다. 그럼 그때의 지락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지락전류겠죠. 이때는 단락전류가 아니라 지락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일선 지락전류다. 일선 지락이 생겼다. 일선 지락에서는 그 지락전류가 어떻게 나오냐면 지락전류 IG라고 표시할게요. IG는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의 2A로 계산됩니다. 고로 지락
접고장 시에는, 일선 지락고장 시에는 뭐를 고려해야 돼? 영상문, 정상문, 역상문을 다 고려해야 된다. 영상, 정상, 역상문을 다 고려해줘야 된다. 이선 지락고장이 발생했다. 이선 지락고장이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Z0, Z1, Z1, Z2 플러스 Z0, Z1분의 Z0 플러스 Z2로 그 크기가 나타납니다. 지락전류 크기가. 결국 얘도 뭐예요? 영상, 정상, 역상을 다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삼상단락이 발생했다. 삼상단락고장이 발생했다.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붙어버렸다. 삼상단락에서는 단락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단락전류. IS는 3S라고 할게요. 삼상단락이니까. 얘는 정상문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이 이렇게 걸립니다. 얘는 뭐만 고려하면 되는 거야? 정상분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삼상단락에선 정상분만 고려하면 되고, 성간단락에선 정상과 역상. 지락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영상, 정상, 역상을 다 고려해야 된다. 40번 보시면, 문제로 다시 돌아가시면, 성간단락이 발생할 때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에 보시면 정상전류와 역상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성간단락에서는 정상부와 역상분이 흐르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아시겠죠? 좀 참고하셔서, 풀이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1회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